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하면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에 대한 부분 거의 뭐 0.2%의 극히 낮은 확률에 도전해서 결국에는 레키로라주가 나오면서 결국 시판에 성공하는 그런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금요일에 있을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결국에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단연코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상단선과 상단선 마지막 상단선 4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공매도가 좀 누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대로 앞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현대차를 보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 걸린 패턴 이후에 다시금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현대차 앞으로의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결국엔 미국 쪽에서 제넥시스도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의 이 자동차 업황의 어떤 큰 변화가 바로 자율주행 뭐 요런 쪽으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결국에는 바다권을 다지면서 이런 어떤 일선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어떤 일선에 대한 바다권을 다지고 다시금 5일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상단선의 어떤 돌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기업이 그 탄탄하고 이 혜자적인 측면이 뭘까요? 아무나 뭐 동네 구멍가게가 갑자기 자동차 오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공장도 있어야 되고 이 자동차 오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1위 자동차 업체 현대차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네요. 자, 21선의 돌파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21선 뭐 요런 어떤 중심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를 보면요. LG전자가 참 슈팅이 나왔죠. 19만 3천 원. 그래서 MC 사업부를 벌여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 이런 어떤 고민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결국에 MC 사업부 버린다니까 주가가 큰 상승을 보였고 그러다가 하락 이후에 21선에 역시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현재 추세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더 이런 어떤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앞으로 더 돌파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승 반격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 21선 라인선에서 다시금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 이러한 어떤 바닥권이 있었죠. 그러다가 슈팅 N자형 상승 이후에 눌려주는 하지만 재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G전자자. LG전자의 뭐 가전 1등 아닙니까 보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부분 충분히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살펴보면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역시나 반전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걱정이 되거나 근심이 생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됩니다. 다만 좀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도 뭐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국내 뭐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하단선에서 재반등. 중요한 거는 실적을 잘 내고 있고
반도체에 있어서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볼린저 하단선 다시금 재반등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어떤 구간 라인선에서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힘을 모아주다가 슈팅이 큼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단선에서의 재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어떤 최고가죠. 96,800원을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는 바닥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꾸준히 모아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겠죠. 자, 두산중공업을 살펴보면요. 두산중공업이 뭐 볼린저 하단선을 많이 하단선에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하단선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전저점 라인선에서의 큰 봉이 여기 라인선이 있죠. 결국엔 이러한 어떤 라인선은 반등세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결국에는 풍력의 테마의 중심에 놓여 있고 바이든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현재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결국에는 침체권과 침체권 이런 어떤 침체권 이후에 반등세는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보면요. 역시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야 이거를 좀 많이 모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반등세가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은 주가적으로 결국 가격선에 저가 메리트가 충분히 많은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금 쏠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현재도 굉장히 저평가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권 이후 벗어나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를 살펴보면요. 카카오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시세가 나왔고 눌려주다가 힘을 모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49만 9천원 자, 최고가 찍고 다시금 재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 뭐 그냥 뭐 호재가 굉장히 많고 악재는 없다. 기술적으로 봐도 시세가 5일선을 타고 시세 상승이 나오다가 21선을 다시금 또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카카오는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상단선을 강력하게 돌파해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모 코스피를 보면 역시나 이 두려움 속에서 비관을 타고 오르는 코스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코스피 전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항상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공포 위기를 기회 삼고 투자했다면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번 성공한 그런 어떤 코스피의 역사였습니다. IMF 때도 그랬죠. IMF 때도 이러한 어떤 큰 하락 이후에 상승의 추세가 한 2년간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눌려주다가 대세 상승장이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펼쳐졌던 모습 이후에 금융위기로 하락했지만 재반등이 나왔던 그런 어떤 측면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뭐 코로나 여파로 하락세 이후에 앞으로 한 2, 3년은 상승세가 나와주는 그런 어떤 대세 상승장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 특히나 중소형주 테마에 있어서도 핫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천스탁을
돌파 이후에 하락세에서 다시 재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세장에 대한 그 지속성은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측면이 되겠고요. 결국엔 좋은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모아가면서 멀리 보는 것, 이런 게 좀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